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흉살이 왕성하게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재수술,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재수술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될 확률이 너무 많은 거죠.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백 원장입니다. 오늘은 재수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수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수술의 시기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눈 상태가 너무 어색한데 빨리 수술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재수술이라는 건 앞서서 했던 수술 잘 아무는 과정에서 흉살이 생깁니다. 엉겨붙는 유착도 생기고, 이런 유착과 흉살이 최대한 좀 부드러워져서 다시 성공적인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필요한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앞서서 수술했던 유착과 흉살이 많이 풀리고 부드러워지는 시기거든요. 간혹 저는 너무 어색해서 급한데 조기 교정을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글쎄요, 조기 교정이란 표현 자체가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수술 부위를 열어서 필요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흉살이 왕성하게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재수술,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재수술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될 확률이 너무 많은 거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똑같은 목표를 갖고 수술을 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이고, 때문에 이렇게 이른 시기에 재수술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재수술 상담 자체를 수술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 전에 상담해봐야 할 이야기도 없고, 변화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재수술을 이야기한다는 게 적절하지도 않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전 수술이 자리가 잡히고 난 다음에 재수술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몰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절개창으로 실을 통과시켜서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법으로 한 쌍꺼풀 수술처럼 유착이나 흉살이 많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만큼 회복이 빠르고 재수술 시기도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매몰법으로 가볍게 수술을 한 경우에는 6개월보다 좀 당겨서 재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같은 매몰법이라고 해도 깊게 찝혀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매몰법이란 수술은 서서히 풀려나올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깊게 찝힌 쌍꺼풀이 얼마든지 풀려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몰법 같은 경우에는 매몰법으로 풀리거나 모양에 어색함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6개월보다는 한두 달이라도 좀 일찍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다만 깊게 찝혀서 생긴 어색함을 가진 매몰법은 오히려 6개월이 아니라 충분히 풀려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는 이제 반복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지나고 나서 재수술을 했는데 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져서 또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는 이렇게 6개월 텀으로 계속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6개월을 지나고 나서 재수술을 한 다음에 또다시 세 번째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9개월 또는 한 1년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재수술을 언제 할 수 있어요? 라섹 또는 렌즈 삽입술 이런 걸 하고 나서 언제 수술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도 주시는데, 보통 저는 한 3개월 정도 시간차를 두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안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차이를 두고 재수술한 다음에 한 달 뒤에 라섹을 한다던가, 라섹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쌍꺼풀 재수술을 한다던가 이렇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시긴 하던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회복 기간입니다. 수술 후에 회복 기간 많이 궁금하시죠? 얼마나 시간을 내야 될지, 또 이제 스케줄들이 일정들이 있으니까 내가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약속 같은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지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재수술의 구체적인 수술 계획에 따라서 회복 기간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얘기를 해드리면, 소세지 쌍꺼풀, 크고 퉁퉁한 쌍꺼풀을 작고 얇게 바꾸는 재수술인 경우에는 부기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수술 직후에 부어 보이지 않는 거죠.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얘기고, 수술 전에 워낙 크고 퉁퉁하니까 수술 후에 부었어도 전부 다 부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기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멍이 좀 들고요. 멍이 빠지는데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잡으시면 되니까, 소세지 쌍꺼풀, 큰 쌍꺼풀을 작게 줄이는 재수술은 한 2주면 상당히 괜찮아지고요. 거꾸로 작은 쌍꺼풀을 크게 한다던가, 작은 걸 크게 하는 수술, 풀린 걸 선명하게 바꾼다던가, 이런 수술인 경우에는 처음 수술했을 때처럼 회복 기간이 걸립니다. 부기도 좀 느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한테 일주일 정도는 멍도 있고 수술 부위가 눈을 감으면 봉합한 실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은 누구 만나기 좀 어색하고, 3주 정도 지나면 처음 보시는 분이 그렇게 어색하게 보지 않고, 기존에 알던 분은 변화된 걸 아니까 이제 알아보겠죠. 3, 4개월이 지나면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이 봐도 수술한 걸 잘 못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경과를 볼 때도 보통 3, 4개월째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눈매 교정 수술을 받고 나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앞선 수술에 눈매 교정을 한 분과 하지 않은 분의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는 눈매 교정을 하지 않았고, 어떤 분은 저는 앞선 수술에서 눈매 교정을 했고 지금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앞서서 했던 눈매 교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눈매 교정도 다시 재수술을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교정을 할 것인가, 재수술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앞선 눈매 교정도 풀고 다시 한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생긴 쌍꺼풀을 바꾸기 위해서는 쌍꺼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연결 부위를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쌍꺼풀이 바뀌니까요. 그 과정에서 앞선 눈매 교정 수술도 풀어주고 다시 하게 됩니다. 눈매 교정을 풀고 다시 하는 과정에서 눈을 키울 수도 있고 약간 줄일 수도 있고 눈 크기는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수술하면서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어찌됐든 앞서서 했던 눈매 교정도 같이 풀어서 재수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앞트임 또는 몽고주름 복원수술 또는 뒤트임, 뒤트임 재건, 뒤트임 복원수술, 이렇게 트임 수술과 관련해서 쌍꺼풀 재수술 하는 경우에, 앞트임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앞트임 수술은 쌍꺼풀 라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트임 따로 쌍꺼풀 재수술 따로 그렇게 각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트임 수술하고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하는데, 앞쪽 라인에 대한 수술 순서는 앞트임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쌍꺼풀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몽고 복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재수술과 별개의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몽고 복원 수술을 먼저 하고 쌍꺼풀 재수술을 하게 되면 앞쪽에 흉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의 시작점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쌍꺼풀 재수술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몽고 복원 수술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뒤트임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뒤트임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뒤트임 수술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쌍꺼풀 재수술을 하면서 뒤팀을 한다는 건 뭐 있을 수도 없고 안 했으면 좋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뒤팀 복원 수술을 하면서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복원 수술을 먼저 합니다. 그래야 눈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쌍꺼풀을 만들어야지 눈 모양에 맞는 쌍꺼풀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복원 수술을 먼저 하고 쌍꺼풀 재수술을 한다. 앞트임 복원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재수술을 먼저 하고 복원 수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위 성형수술을 같이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윤곽수술을 하면서 쌍꺼풀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얼굴에 하는 성형수술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쌍꺼풀 수술입니다. 마찬가지로 재수술도 쌍꺼풀 재수술을 먼저 하고 코 수술을 하고 먼저 하고 윤곽수술을 하고 그런 순서로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코 수술을 먼저 하고 쌍꺼풀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윤곽을 하고 나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눈 주변에 부기가 빠져야지 쌍꺼풀 재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 달 정도, 3주 내지 4주 정도 시간 터울을 두고 쌍꺼풀 재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마 거상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마 거상 수술을 먼저 하고 쌍꺼풀 재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한 3, 4개월 정도는 지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라인 문신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수술 전에 제거를 할까요? 아니면 수술 후에 얼마 지나고 나서 아이라인 문신을 제거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저는 아이라인 문신을 먼저 제거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쌍꺼풀이 재수술을 통해서 쌍꺼풀 라인이 바뀌는데 바뀐 쌍꺼풀을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재수술을 하고 나서 3,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다 자리가 잡혔을 때, 아니면 기존의 아이라인 위에 새로 리터치를 해서 좀 덧칠을 할지, 그거를 3, 4개월 후에 결정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흔하게 물어보시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환자분이 사진하고 여태까지 했던 수술, 그리고 원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사진을 보고 답변을 드리고, 그런 온라인 상담실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유튜브에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더보기란에 메일 주소를 넣어 놓을 텐데요. 그 메일로 본인의 영상도 좋고요, 본인의 사진, 눈 상태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여태까지 수술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 왜 재수술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눈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올려주시면 제가 적당한 분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눈 사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메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